북한이 오늘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에 뚫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은 동지께서는 국가 비상방역사령부 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요약하셨습니다. 26만 9,5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마스크도 벗고 있는 추세인데 김정은은 이제 와서 마스크를 썼네요. 그렇죠. 지금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인프라가 없지 않아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북한이 발표하는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요. 북한은 이제까지 발열자, 유혈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그러니까 뭐 확진이 거의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라는 걸 북한 정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엄청 퍼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오미크론을 다 겪었기 때문에 뭐 사망을 1,000명 중에 얼마 하고 치명률이 얼마 되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북한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미 700만 명, 800만 명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2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국 사망자가 2만 명이거든요. 북한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3만에서 4만 명, 많게는 12만 명까지 죽을 거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다고?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발표한 건 60명대인데. 네, 그렇죠. 몇백 배가 많은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실제 재앙을 마주친 거잖아요. 아니 주민들 어떤 상황인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내수 경제는 악화되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북한은 지금 코로나를 대비한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겠죠.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기지 못하면 집안에 가둬두고 밖에서 그냥 자물쇠를 잠근대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요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순실언니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더래요, 순실 언니한테. 이상하게 애들이 고열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오다가 그중에서 그냥 진짜 죽는다. 이게 사태가 정말 위험한데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병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순실 언니가 말해줬대요. 그게 코로나일지도 모른다. 근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작년까지는 퍼지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막 어른들 사이에서도 심각해지고 뭐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결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북한에서는 이제 PCR 검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만 나면 일단은 확진자와 확진 안 된 사람들도 그냥 다 그냥 몰아놓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북한은 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잘 때 이렇게 그냥 쪼르륵 나열해서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옛날 근데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격리 차원에서 발과 발을 맞대고 이렇게 여기 머리를 두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에서. 네, 다리가 이렇게 오고 그런 식으로 격리를 좀 해라고 그게 이제 권한다고 격리가 하더라고요. 된다고. 아, 머리만 2m네. 그나마 호흡 기관을 가까이 하지 맞아요. 않는 거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버티다가 4주가 지나도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기절을 하면 그때 병원에 가라.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진짜 상황이에요. 무책임하잖아요. 약방문.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네. 평소에는 어떻게 소독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소금 물을 섞어가지고 입안을 헹궈라. 함수. 네. 소금물로 입가심을 자주 하며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하면서 그것도 업무적으로 시켰단 말입니다. 저 도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함수하는 방법까지 처음에 배워주고 소금물을 풀어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동기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이렇게 신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그 김정은도 민간요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1호 상비약을 인민들한테 주겠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애민 정신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평양에 있는 약국에 전부 다 의약품을 보급을 해라. 그래서 군용 트럭이 막 와가지고 막 열심히 군인들이 약국에다가 막 실어 나르는 장면들을 다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 약을 나눠줄 때 본인 약을 네이밍을 해요.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절대 죽지 않는 사랑의 불사약을 주겠다. 네, 그렇게 사이비 종교.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니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 공포에 떨 때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 봉쇄하고 막 어떻게 보면 난리를 많이 쳤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벌인 어마어마한 이벤트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25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좀 이 시기에 계속 0명이라고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저게 어차피 그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인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큰 행사를 해도 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름 후면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게 관중까지 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엄청난 더 될 것 숫자죠. 같아요. 근데 이게 10만 명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 부르고 주민들 부르고 다 각각 주민들. 도들에서 다 불러요. 그게 그래서 문제지. 게다가 이 열병식을 하려면 몇 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텐트 쳐놓고 자면서 각 딱딱 맞추고 열병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참여한 군관들 불러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걸 북한 TV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봤어요. 네. 도대체 몇 장 찍었나. 그러니까 그날 평양의 대학생들을 불렀을 때 21장을 찍어요. 한 장당 한 1,2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0명, 1,200명, 1,200명 이렇게 다 세워놓고 김정은이 가서 찰칵, 가서 찰칵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김정은 다 오는 동안 다들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붙어 있죠. 함성질. 마스크를 이때까지만 해도 못 쓰던 이유가 혹시 누가 김정은을 시해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신변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 지금 4월 25일 행사는 또 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게 인민군 창건일 아닙니까? 평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 각 인민군 그러니까 연합부대 그러니까 여단 이상 규모 부대는 저 행사를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 풀고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콱 퍼진 거예요. 백신을 뭐 러시아 거 중국 거라도 뭐 좀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은 적 있나요? 지금 북한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0명입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한 명도 공식적으로. 제로 백신인 나라가 근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 더 있는데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에리트레아라는 곳이라고 해요. 제로 코로나 정책도 아니고 백신이 제로 백신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무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백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공동 구매해서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넘기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거를 북한에게 넘긴다 했는데 북한이 의외로 그걸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국제사회가 뭘 생각했냐면 콜드 체인이 부족하구나 이게. 콜드 체인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극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90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냉동 해동하고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막 그 냉동차 맞다. 잠깐 노출됐다고. 예행 연습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 뭐 이런 냉동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영하 90도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영하 90도의 냉동고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하드웨어, 콜드 체인 하드웨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UN 제재 위반이에요. 아니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 곳에서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주려면은 냉동고도 돼야 되고 냉동고도 줘야 되고 냉동 시스템을 주려면은 전기도 줘야 되고 그냥 나라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아니 핵폭탄이 있는데 냉동 전기가 미치겠다.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최빈국들한테 이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 뭐 가스나 아니면 이런 걸로 좀 그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전기 배치할 없는 수 곳에 있게. 가서도 실제로 백신 접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걸 들여가는 방법, 그렇죠. 북한이 받을지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아니 이거는 사정을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아주세요 하고 그러게. 사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7차 핵실험 준비 다 해놨거든요. 7차 핵실험이 지금 갖는 의미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북한의 수건 사업은 핵을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 인정해줄 생각이 없죠. 근데 북한이 핵을 스스로 만들어서 보유까지 하면 핵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가 7차 핵실험입니다. 소형화. 이미 이 핵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ICBM은 성공을 했어요. 핵만 소형화하면 되는데 그 7차 핵실험 준비가 임박한 겁니다. 김정은의 테이블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그 핵 실험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핵을 완성해서 보유한다. 네. 아니면 핵 실험을 지금 잠깐 접어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전기, 콜드체인, 백신까지 인민들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받는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핵실험을 하면 그 순간 백신은 날아갑니다. 전기도 날아갑니다. 콜드체인 다 날아가요. 김정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인민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리더십이 타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핵실험을 이번에 참고 백신을 받게 되면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참 미루겠죠.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안 되니까. 세 번 접종해도 효과가 적으니까. 그걸 지금 북한이 고민하고 김정은은 둘 다 할 거예요. 백신도 받고 실험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아시아를 떠난 이후에 그러나 미국 본토에 착륙하기는 전에 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 기폭 장치를 시험하는 게 탐지됐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